자, 지금부터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파트 3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세 개의 그런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기법들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래서 shortest path problem, 그다음 벨만 포드 알고리즘, 플로이드 마샬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다이나믹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원리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옵티멀 바이너리 서치 트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고요. 또 제로운 납작 프로블럼을 어떻게 다이나믹 프로그램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이나믹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유도하고 그 알고리즘을 개발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우리가 노드 3, 7, 9, 12에 대해서 구성을 하게 된다 하면 여러분들이 바이너리 서치 트리의 그 기본적인 규칙에 따라서 어떤 노드에 저장된 값보다 더 큰 경우는 전부 오른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 노드의 값보다 작은 경우는 왼쪽 차일드로 간다는 것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3, 7, 9, 12로 구성되어 있는 이 바이너리 서치 트리는 이처럼 A와 같이 3을 루트로 하고 7, 9, 12가 전부 오른쪽 차일드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이 루트로 구성되고요. 그럼 7이 루트로 구성되기 때문에 실제 3은 왼쪽 차일드, 그 다음에 9, 12는 오른쪽 차일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12가 7의 오른쪽 차일드인 경우는 9가 왼쪽 차일드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를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 우리가 9가 7의 바로 오른쪽 차일드가 되면 12가 9의 오른쪽 차일드가 됨을 알 수가 있고, 만약에 12가 루트가 되면은 실제 9나 3이나 7은 전부 모두 다 왼쪽 차일드 쪽에 머무르게 될 거고요. 그 각각에 대해서 9, 3, 7 뭐 이런 형태로 바이너리 서치 트리가 구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바이너리 트리를 우리가 실제 새로운 또 제약을 통해서 우리가 최적의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구성해 보겠다. 이게 이제 이 챕터의 목적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바이너리 서치 트리 BST는 바이너리 서치를 가이드해주는 바이너리 트리가 됩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서치 트리의 각 노드는 어레이의 엘리먼트로 대응이 되고요. 이것을 특별한 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키에 따라서 실제 그 키보다 더 작은 그런 값은 모두 왼쪽의 서브 트리로 구성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K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는 오른쪽의 서브 트리에 구성이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앞에 설명했지만 6을 루트로 하는 경우는 실제 2, 3, 4, 5는 왼쪽에 놓여 있을 거고, 그 다음에 7, 9는 오른쪽 서브 트리로 구성이 될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왼쪽에, 즉 6의 왼쪽 자식으로 4가 있는 경우에 이 5는 오른쪽 자식, 그 다음에 2, 3은 왼쪽 자식으로 구성될 것이다. 그리고 7이 당연히 이제 6의 오른쪽 자식 파트에 있을 텐데, 7이 바로 오른쪽 자식인 경우는 9는 7의 오른쪽 자식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특성을 갖는 것을 우리가 바이너리 서치 트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이너리 서치 트리에 대해서 구성을 했다라고 할 경우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실제 요거 6에 대한 루트에 대한 뎁스를 0,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레벨의 뎁스를 1, 그 다음에 뎁스 2, 그 다음에 뎁스 3, 이렇게 이제 우리가 뎁스를 정의하고자 하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검색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 바이너리 서치 트리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를 검색해서 찾아낸다 할 경우에 실제 6이라는 데이터를 찾을 경우는 루트에 있잖아요. 그러면 비교를 몇 번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한 번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를 우리가 비교한다. 그럴 경우는 몇 번의 검색을 해야 되죠? 첫 번째 루트에서 한번 비교를 해야 되죠. 그럼 4는 6보다 작기 때문에 왼쪽 자식으로 할 거고 왼쪽 자식에 4를 비교를 하게 되면 4하고 4하고 같으니까 오케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3을 비교할 경우는 몇 번을 해야 돼요? 여기서 한 번, 그 다음에 여기 2번, 3번, 4번을 비교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비교 방식을 보면 궁극적으로는 바이너리 서치 트리의 그 실제 서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키가 있다. 그러면 서치 코스트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느냐? 결국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노드 K가 갖고 있는 depth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실제 비교하는 횟수를 우리가 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6의 서치 코스트는 1일 거고요. 그러면 7의 서치 코스트는 몇이겠어요? 당연히 2가 될 거죠. 그 다음에 3에 대한 서치 코스트는 당연히 4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서치 코스트를 정했다 할 경우에 바이너리 서치 트리가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다양하게 주어져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만약에 이제 우리가 각각의 어떤 키에 대해서 K1, K2, KN에 대해서 N개 서로 다른 키죠. 이거에 대해서 키 KI의 실제 총 검색 횟수가 FI라고 할 경우에 키 KI의 총 검색 숫자가 FI라고 할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FI라고 할 경우에 우리가 서치 코스트, 토탈 서치 코스트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여기에서 가정을 이제 우리가 하겠다라는 거죠. 어떤 가정이냐? 그러면 오프라인 알고리즘이 있고요. 온라인 알고리즘이 있는데 오프라인 알고리즘은 이러한 가정에서 실제 바이너리 서치 트리 형태를 옵티멀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을 오프라인 형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또 온라인 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알고리즘 실행 전까지는 이러한 검색을 우리가 모르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겠지만 수시로 계속 바뀌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바이너리 서치 트리의 딜리션, 그 다음에 인서션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형태로 일단은 구성을 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키 KI가 있다 그러면 이 키 KI depth가 우리가 depth TKI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에 frequency가 FI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토탈 서치 코스트는 여러분들이 시그마 i코로 인해서부터 n까지 fi 곱하기 depth t 곱하기 ki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실제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구성하고 그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통해서 얻어지는 토탈 서치 코스트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탈 서치 코스트를 구해서 바이너리 서치 트리들을 여러 개 막 구하고 그렇게 할 경우에 이러한 토탈 서치 코스트가 최소가 되도록 실제 토탈 서치 코스트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이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우리가 옵티멀 바이너리 서치 트리다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여기 키가 1번, 2번, 3번이 있어요. 자, 이렇게 있을 때 FI를 우리가 frequency를 3, 1, 6이라고 각각 우리가 놓자. 이렇게 할 경우에 실제 이 키를 갖는 그런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구성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죠. 1번, 2번, 3번, 4번, 5번처럼 이렇게 다양합니다.
룰이 뭐예요? 어떤 특정한 노드는 왼쪽 자식보다는 커야 되고 오른쪽 자식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룰을 그대로 따라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요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실제 서치 코스트, 토탈 서치 코스트를 한번 구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1번에 대한 바이너리 서치 트리의 토탈 코스트는 얼마일까라는 거죠. 자, 이 3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3이죠. 3에 대해서 프리퀀시가 몇이에요? 6이죠. 그리고 이 3을 찾기 위해서 필요로 한 비교 횟수는 하나죠. 그렇죠? 한 번이면 돼요. 그래서 1 곱하기 6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에 대해서 보시면 비교하는데 2번 걸리죠? 찾는데 그리고 프리퀀시는 1이고 그래서 2 곱하기 1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은 비교하는데 3번 걸리고 실제 프리퀀시는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17이라는 토탈 서치 코스트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대한 바이너리 서치 트리에 대한 예를 보면 3은 뭐예요? 한 번 비교를 통해서 6번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1은 뭐예요? 2번 비교를 통해서 프리퀀시가 3이죠. 그러니까 2 곱하기 3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은 뭐예요? 3번에 프리퀀시는 한 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토탈 서치 코스트를 구해보면 15가 되는 거죠. 자, 세 번째에 대해서 한번 보면 루트가 뭐죠? 2죠. 2에 대해서 프리퀀시는 1이죠. 그러니까 1 곱하기 1이 되겠죠. 여기 1 곱하기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1은요? 당연히 2번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2 곱하기 3이 되겠습니다. 2 곱하기 3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은 당연히 2 곱하기 6이 될 겁니다. 그러면 19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거에 대해서도 똑같이 할 수가 있죠. 1은 뭐야? 한 번 비교를 통해서 3번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렇죠? 프리퀀시가. 그 다음에 3은 2번 비교를 통해서 프리퀀시가 6번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는 3번 비교에 한 번 프리퀀시가 돼서 18이 됩니다. 자, 5번 같은 경우는 1은 한 번 비교를 통해서 프리퀀시가 3번 일어나니까 1 곱하기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는 2 곱하기 1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3은 여기 3번 비교하는 거죠. 3 곱하기 6 해서 23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5개의 바이너리 서치 트리 중에서 토탈 서치 코스트가 가장 안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5번째 23이 될 거고 제일 좋은 거는 2가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이제 이런 트리가 이제 옵티멀 바이너리 서치 트리가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기법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옵티멀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솔루션은 우리가 모든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n개의 키에 대해서 다 생성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토탈 서치 코스트를 구하게 되는 거고 그 구한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최소가 되는 그런 바이너리 서치 트리가 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시면 n개의 키를 가지는 가능한 모든 BST를 생성하는데 이 생성을 해보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비고5의 4의 n승계의 그 BSP 트리가 된다. 이런 게 이제 증명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거는 지수 타임을 갖고 있는 그런 컴플렉시티죠. 그래 여러분들이 n이 한 10이나 20 정도 되면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알고리즘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개발이 돼야 되고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드릴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기법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어프로치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 이 과정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리커런스 릴레이션을 만들어야 되고, 그 리커런스 릴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의를 할 때 이제 어떻게 정의하느냐,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이제 C1 N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이 CL, N이라는 것은 뭐냐면 토탈 코스트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값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제너럴한 형태로 정의를 했을 때 우리가 CI, J라고 정의를 하는데, 이 CI, J라는 건 뭐냐? 그러면 키가 KI, KI 플러스 1, KJ까지 이런 키를 갖고, 당연히 프리퀀시는 FI, FI 플러스 1, FJ 이렇게 각각 갖고 있을 때, 이런 실제 키들을 갖고 만들어지는 최적의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우리가 구해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CIJ는 키 i에서 키 j를 갖는 최적의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금방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최종의 솔루션은 C1,N이 될 겁니다. C1,N이라는 건 뭐예요? 키 K1부터 KN까지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이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구성을 할 때 모든 키들을 다 사용해서 구하는 최적의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정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i하고 j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실제 한 번에 실제 여기 보면 i하고 j가 같은 경우는 i에 대해서 이게 루트 하나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비교하는 게 한 번만 비교하면 되고, 결국 그거에 대한 프리퀀시 횟수에 따라서 실제 정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단일 노드 하나를 가진 BSP가 유일한 경우이기 때문에 무조건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제 i가 j보다 큰 경우에 CI, j는 당연히 뭐 그런 트리들은 우리가 구성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0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리커런스한 릴레이션을 정의를 할 때 우리가 CI, J를 가진 옵티멀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어떻게 구성할 건가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i에서 j 사이에 존재하는 임의의 노드가 있는데, 그 임의의 노드가 루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 루트가 되는 것을 k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자 이거죠. 이 k는 당연히 i보다 크거나 같고 j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 k가 루트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바이너리 서치 트리의 조건에 의해서 i부터 k-1까지 로드는 당연히 이렇게 왼쪽 차일드로 붙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k 플러스 1 로드부터 j까지의 노드는 당연히 오른쪽으로 붙게 될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i부터 k-1이 다시 또 최적의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구성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우리가 생각해도 될 거고요. 당연히 뭐야? k 플러스 1부터 j까지의 노드를 가지고 있는 역시 그 바이너리 서치 트리도 옵티멀하다고 가정을 하자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C의 I, 그 다음에 K-1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C의 K 플러스 1, 그 다음에 J만큼 여러분들이 실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K가 루트가 되면 바이너리 서치 트리에 즉 서치하는 개수가 몇 개 증가할 거냐, 이걸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 K의 노드, K번째 노드에 대해서는 우리가 FK이기 때문에
실제 1 곱하기 fk만큼 우리가 실제 비교를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키의 i에서 키 i-1번째까지는 이 루트가 하나, 이 k 루트가 만들어지면서 이 원래 이 구성된 최적의 바이너리 서치 트리보다 뎁스가 하나 증가되는 거죠. 뎁스가 하나 증가되는 거고, 오른쪽 거도 역시 마찬가지 뎁스가 하나 증가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노드에 대해서 뎁스가 하나 증가되기 때문에 비교하는 횟수는 하나 증가할 거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프리퀀시들이 하나씩 더해질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ci, k-1 더하기 ck 플러스 1, j 플러스 이 i에서 j까지의 모든 프리퀀시를 다 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나왔느냐? 결국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우리가 i에서 j까지 하면 fp 곱하기 depth k, t, kp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죠. 하나씩 다 더해준 거고. 그래서 이거를 분리해 보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질 수 있고 이 fk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궁극적으로는 금방 설명했던 그 논리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따라서 행하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형태를 우리가 리커시브한 패턴으로 Cij를 정의하는 방식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C'ij는 보세요. i하고 j가 같은 경우는 그냥 프리퀀시 그대로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i가 j보다 큰 경우는 0이 될 거고, 만약에 즉 i가 j보다 작은 경우는 c 프라임 i, k-1 더하기 c 프라임 k 플러스 1, j 플러스 시그마 i 이퀄 1에서 i 이퀄 j, i부터 p, 이제 i부터 j까지 fp이죠. 자, 요거를 우리가 구해서 이거의 미니멈이 되는 K를 구하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공교롭게 다 보시면 알겠지만 요 놈은 K의 비의존적이죠. 그래서 이건 별도로 구해놓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요 두 개의 합을 구해서 각각 구한 다음에 합을 구해서 이 중에 K가 I부터 J까지 중에 미니멈이 되는 K를 여러분들이 구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실제 이렇게 구한 모든 ij에 대해서 Cij는 C'ij하고 같다.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렘마를 우리가 증명을 하면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제 이 증명을 통해서 우리가 구했던 나름대로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 건데, 이 증명은 j-i에 대한 인덱션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j-i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정의에 의해서 당연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j-i가 1인 경우에 대해서, 그 다음에 2인 경우에 대해서, 3인 경우에 대해서 이런 경우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비교해서 처리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인덕션 스텝으로 해서 Cij가 C'ij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요. 당연히 C'ij는 어떤 바이너리 서치 트리의 토탈 코스트를 나타내고, 이는 옵티멀 바이너리 서치 트리의 토탈 코스트보다 당연히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Ci,J는 C'ij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옵티멀 바이너리 서치 트리 루트 노드가 K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에 소개했던 것처럼 Cij는 Ci, K- CK 플러스 1, J 그 다음에 플러스 P 이퀄 I부터 J까지 FP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 있는 논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는 당연히 뭐야? 크거나 같은데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C 프라임 I, K-1 플러스 C 프라임 K 플러스 1, J 플러스 FP예요. 시그마. 그럼 요거하고 요건 서로 같잖아요. 그렇죠?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무시하면 될 거고, 결국은 이거는 최소값을 찾아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명시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크거나 같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미니멈이라고 지정을 한 것보다는 당연히 이게 클 거니까 이게 이제 결국 뭐예요? C 프라임 I, J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Cij는 C 프라임 IJ 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립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제 렘마를 이용해서 우리가 리커시브하게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 슈도 코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펑션 ci, j는 만약에 ci, j가 벌써 계산이 됐다. 그런 경우는 ci, j를 리턴하면 되고요. 만약에 i가 j보다 크면 당연히 0을 리턴할 거고, 그 다음에 i하고 j가 같다면 우리가 pi를 우리가 리턴해 줄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k가 i부터 j까지 ci, k-1, 그다음 플러스 c, k 플러스 1, j 하고 여기에서 미니멈을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를 더해줘야 된다. 그래서 프리퀀시를 다 더해줘요. i에서부터 j까지 모든 프리퀀시를 다 더해줘야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알고리즘을 보시면 실제로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C1,n을 구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죠? C1,n을 구하면 돼요. 자, 이걸 구하면 되고 호출을 하면 계속 이게 이제 이 형태로 이제 반복해서 호출이 될 거고요. 그 호출된 걸 가지고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계산되는 형태로 구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떤 순서로 ci, j를 계산할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실제로 문제를 풀어갈 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 밑에 있는 모든 값들은 다 0이 될 거라는 걸 알았을 거고요. 즉 i가 j보다 크면 다 0이고, 그 다음에 i하고 j가 1이면 다 그 프리퀀시가 들어가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값이 미리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는 뭐야? 요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놈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실제 옵티멀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계산하는데 좀 더 편리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ci, j의 값을 2차원 어레이에 저장을 한다 할 때 실제 어레이의 각 엔트리를 다음과 같은 순서를 중에 하나로 계산할 경우에 각 인덱스의 값을 비교 5시간에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 레프트 바텀부터 대각선 순서로 이렇게 쭉 계산하는 방식. 그리고 어떤 경우는 레프트 투 라이트 바텀 탑으로 계산하는,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 그 다음에 바텀 투 탑, 그 다음에 레프트 투 라이트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인데,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여기 보면 레프트 바텀 순서로 대각선 순서로 일반적으로 계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요 지점에서의 우리가 값을 계산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하는 게 일반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면 결국은 어레이의 L트리의 총 숫자가 n제곱이기 때문에 n제곱에 대해서 각각의 최소값을 구하는 게 결국 order of n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총 수행 시간은 비그 5의 n3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시면 여기 보면 지금 노드가 밸류가 3이고요. 7이고요. 그 다음에 9고 그 다음에 12가 되는 4개의 그런 노드를 갖고 있는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우리가 구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한번 생각해 보자. 옵티멀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구하는 알고리즘을 생각해 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 노드 3이라는 값은 프리퀀시가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7에 대해서는 프리퀀시가 2가 되고, 그 다음에 9에 대해서는 프리퀀시가 4가 되고, 그 다음에 12에 대해서 프리퀀시는 1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데피니션에 의해서, 여러분들 이 데피니션에 의해서 보면 i가 j보다 크면 전부 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2디멘전 어레이로 되어 있는데 이게 J가 되고요. 이게 I라고 가정합니다. 버텍스 인덱스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J에 대해서 1번, 2번, 3번, 4번. 그러면 I가 J보다 큰 이 경우는 전부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I하고 J가 서로 같은 경우는 프리퀀시를 다 넣어줍니다. 3, 2, 4, 1 이렇게 프리퀀시를 넣어줬죠. 오케이? 자,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C14니까 결국 K라는 놈은 당연히 1에서부터 2, 3, 4 이렇게 될 거고요. 실제 이거에 대해서 이 이퀘이션들을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0 플러스 2, C2,4 C1,1 플러스 C3,4 그 다음에 K가 3일 때는 C1,2 더하기 C4,4 그 다음에 K가 4일 때는 C1,3 더하기 0 그리고 이 프리퀀시의 총합은 당연히 뭐예요? 10이 될 거예요. 3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1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성을 하면 리커시브한 패턴으로 우리가 이 솔루션을 구하게 되는 형태죠. 그렇죠? 자,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야? 대각선 형태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실제 최적의 해를 구하는 게 보다 더 일반적인 형태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각선 형태로 어떻게 구하는지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알고리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짜시면 크게 문제없이 완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각선으로 구해야 되니까 다음 구할 차례가 요거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i-j가 0일 때, 그 다음에 i-j가 1일 때가 되는 거예요. 1일 때는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면 i가 1인 경우, j가 2인 경우예요. 그럼 k가 당연히 1인 경우, k가 2인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구해보면 k가 1이면 당연히 앞에 부분은 i하고 k가 이제 서로 실제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건 0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C 2,2 그 다음에 플러스 5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값이 7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K가 2인 경우는 C 1,1 그 다음에 0, 5에서 8이 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미니멈이 되니까 여러분들 뭘 구하면 돼요? 당연히 이렇게 7이 요게 선택이 되어 있죠. K가 1일 때 7, 즉 여러분들 선택해 놓은 거 보세요. K가 1일 때 그 다음에 값은 7이 미니멈이 된다.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C 2,3일 때죠. 2,3. 그래서 K가 이 경우는 2가 되고 또는 K가 3이 된다. K가 2인 경우는 0, 그 다음에 C 3,3 더하기 6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그걸 다 더하면 0 더하기 4 더하기 6 해서 10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K가 3일 때죠. K가 3일 때는 C 2,2 더하기 0,6 해서 2 더하기 0 더하기 6 해서 8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최소값은 결국 K가 3일 때 값은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처럼 K가 3일 때 값은 8이다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K가 C3,4일 때입니다. 그래서 K가 이럴 때는 3하고 K가 4 이렇게 두 개가 될 거고 K가 3일 때는 0 더하기 C4,4 더하기 5 이렇게 돼서 결국 C44는 1이 되기 때문에 0 더하기 1 더하기 5 해서 6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K가 4인 경우는 C 3,3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뒤에 파트는 뭐 당연히 0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5가 됩니다. 5 그렇죠? 5가 되고 그래서 4 더하기 0 더하기 5 이코르 9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역시 최소가 되는 그런 값은 이제 6이 될 거고요. 그렇죠? 거기에 K는 3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6
그 다음에 3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해석하는 거는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인덱스를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인덱스가 1번이 1, 2를 구성했을 때는 루트가 되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하고 3번에 대한 그런 노드를 갖고 우리가 실제 옵티멀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구성하면 3번을 루트로 해서 실제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구성하는 게 유리하고 결국 그 값은 8이 나온다. 역시 마찬가지로 3, 4를 구성한 경우 3, 4를 가지고 최적의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구성하는 경우도 3이 루트가 되는 게 유리하다.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할 거는 이제 요걸 구하는 거예요. 요 라인을. 오케이? 자, 이 라인을 구성하는데 이전 거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전에 실제 저장되어 있는 값을, 즉 다이나믹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용해서 구현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먼저 C13이죠. 자, C13이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노드 1번, 2번, 3번을 가지고 어떻게 구성을 하면 최적의 이진 탐색 트리를 구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K가 1이면 즉 첫 번째 노드를 루트로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노드를 루트로 하면은 2번, 3번은 뭐예요? 2번, 3번은 자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자식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건 제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프리퀀시를 다 합친 겁니다. 1번에 3번까지, 1번에 3번까지 합치면 9가 되죠. 그래서 2하고 3은 다 구해졌잖아요. 2, 3. 2, 3은 뭐로 구해졌어요? 8로 구해졌잖아요. 8로 구해진 걸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0 더하기 8 더하기 9 해서 17이 나오죠. 자, 두 번째로는 K=2인데 이거는 뭐예요? 인덱스 2번이 루트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왼쪽 자식은 1,1이 들어가는 거고 오른쪽은 3,3이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전체 서치 프리퀀시는 9가 되는 거죠. 그러면 1,1은 당연히 뭐예요? 여기 보시면 3이 되는 거죠. 3을 여기다 집어넣는. 그 다음에 3,3은 여러분들 여기 보면 4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실제 3 더하기 4 더하기 9 해서 16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K가 3일 때는 여러분들 똑같이 C1,2 그러니까 1, 2가 왼쪽 자식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K는 루트 그 다음에 실제 9 인덱스가 들어가서 16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16이 두 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거라도 선택해 좋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K가 2일 때를 선택했다. 이렇게 보세요. K가 2일 때를 선택하고 16이 됐죠. 그럼 16, 그 다음에 2 이렇게 저장을 해놓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C2,4 이러면 여러분들이 K가 2일 때 뭐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K가 3일 때 또 이렇게 구성이 되고 K가 4일 때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최소값은 당연히 10이니까 이 10을 저장하고 당연히 루트는 3이라는 인덱스를 갖는 노드가 이제 루트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했죠. 다 구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구했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1,4를 구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1,4를 구하면 K가 1일 때, K가 2일 때, K가 3일 때, K가 4일 때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럼 K가 1일 때는 그 수식에 가면 이거는 제로가 될 거고요. 당연히 C 1,-1이 되니까 제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2,4, 그 다음에 전체 프리퀀시는 10이에요. 자, 그러면 C2,4는 지금 뭐예요? 2,4? 구해졌잖아요? 그쵸? 10이라고 구해졌어요. 이게 10, 이렇게. 그래서 0 더하기 10 더하기 10 하니까 20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K가 2일 때는 여러분들이 뭐예요? C1, 여기 뭐죠? K가 1이니까 여기가 1이 되겠네요. 미안합니다. K 1,1이니까 1이 될 거고요. C 3,4 그 다음에 더하기 10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해보면 C 1,1은 3이죠. 3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값은 이제 19가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스프린팅을 했네요. 자, 그 다음에 K가 3일 때를 보면 C 1,2 플러스 C 4,4 이렇게 되는 거고요. 플러스 10 이렇게 돼서 1,2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7이 되겠죠. 7을 써주시고 4,4는 1이 되겠죠. 1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10 이렇게 되니까 18이 딱 나옵니다. 그 다음에 K가 4일 때는 여러분들 C 1,3 더하기 그 다음에 5,4니까 이거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0 이렇게 되니까 16 더하기 1,3이 16이잖아요. 16 더하기 10 해서 2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최소값이 뭐예요? 18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18 그 다음에 3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걸 가지고 트리를 구성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면 됩니다. 자, 1,4 여기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루트는 3이구나. 이게 루트 3. 세 번째 거죠. 이 세 번째는 뭐예요? 실제 값은 이제 9가 되는 거죠. 9. 이렇게 구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그러면 여기에 뭐예요? C 1,4고 K가 3이니까 여기는 C 1,2가 될 거고 여기는 C 4,4죠. 그죠? 4,4는 뭐 여러분들 하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여기가 이제 12라는 값이 저장이 될 거고요. 인덱스는 네 번째죠. 그 다음에 1,2를 봤더니 뭐예요? 1,2를 봤더니 루트는 뭐죠? 1이잖아요. 1. 그러니까 인덱스 1번이에요. 요게 3이라는 값을 갖는 형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죠? 실제로 이게 1이 됐기 때문에 요게 2가 여기에 붙는 거죠. 그래서 2가 있어서 여기가 7 이렇게 붙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9가 루트가 되고 3이 왼쪽, 그 다음에 12가 오른쪽 차일드, 그 다음에 7이 3의 오른쪽 차일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렇게 옵티멀 바이너스 트리를 컨스트럭션 하는 거는 금방 대각선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일반적이고, 그래서 결국은 j-i를 기점으로 해서 이게 처음에 0이 되고 그 다음에 1이 되고 2가 되고 해서 쭉 어디까지요? n-1 때까지를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n-1까지 이렇게 다 구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처리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order of n의 3승이 되는데 n의 3승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특정한 k만을 이렇게 우리가 하게 되면 뭐 order of n의 제곱짜리 알고리즘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n제곱짜리 말고 n의 지금까지 배웠던 n의 3승짜리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고요. 뭐 이렇게 리커시브하게 하지 않아도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꼭 숙제로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제로원 냅색 프로블럼을 우리가 풀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제로원 냅색은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어떤 아이템이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고, 들어가냐 안 들어가느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들어가게 하는 것 중에서 모든 가능한 것 중에서 최고의 가치를 얻게끔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 문제를 가정하면 n개의 아이템이 있다고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배낭의 전체 무게는 라지 W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i번째 아이템은 가치를 VI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무게를 WI만큼 가지고 있다 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VI하고 WI는 뭐 정수로 지금 표기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 실제로 이 알고리즘들을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풀어가느냐 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로원 냅색 프로블럼에 대한 옵티멀 서브스트럭처를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다음과 같은
논리를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템 J가 있는데 이 아이템 J가 옵티멀 솔루션 SNW 안에 포함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포함된다고 가정하면 이제 남아있는 부피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남아있는 우리가 이제 즉 가치가 또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Sn-1 그 다음에 W-WJ다 이거에 대한 의미는 뭐냐 그러면 잘 보세요. 옵티멀 솔루션인데 어떤 프로블럼에 대한 옵티멀 솔루션이냐 그러면 n-1개의 아이템이라는 거예요. n-1개의 아이템이고 그 다음에 WJ에 대해서 무게를 뺀, 그러니까 결국 배낭에 들어갔다는 거죠. 즉 배낭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이템이 하나 들어가니까 실제 n개의 아이템에서 하나가 빠졌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즉 무게는 몇 개로 줄었냐 그러면 라지 W 마이너스 WJ만큼 줄었어요. 이걸 빼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SNW라는 거는 SN-1 그 다음에 W-WJ 그 다음에 유니온 그 다음에 아이템 J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런 리커시브한 패턴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세요. 이런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라지 W는 50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이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1번 아이템은 60, 그 가치가 60, 그 다음에 2번은 100, 3번은 120. 그 다음에 실제 무게는 1번은 10이고, 2번은 20이고, 3번은 30이다. 이럴 경우는 단위당 가치가 이제 1은 6이 되고, 2는 5가 되고, 3은 4가 돼요. 그래서 단위당 가치가 제일 높은 게 1번이고, 그 다음 2번이고, 3번이고,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주어져 있을 때, 여러분들이 보세요. 프랙셔널 랩셋 같은 경우는 이렇게 C로 이제 풀릴 텐데, 단위당 가치가 높은 거가 뭐예요? 차례대로 넣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1번을 넣었죠. 1번. 그 다음에 2번 넣었죠. 그래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3번으로 딱 채우면, 잘라서 채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라서 딱 넣었더니 실제 최대 가치는 $240가 나왔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로원 랩셋 같은 걸 잘라서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절한 조합을 통해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방식은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여기 B번에 요것처럼 하게 되면, 자, 단위 가치가 높은 거 선택해서 넣었어요. 그러면 1번 넣고 2번 넣었더니 실제 부피가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그쵸. 30이 딱 들어간 거죠. 그런데 그 다음 30을 넣으려고 했더니 이게 무게가 이제 안 되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번하고 2번을 넣으면 가치는 160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디 알고리즘을 썼더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1번하고 또 4번을 넣었더니, 3번을 넣었더니 실제 1번하고 3번을 넣으면 무게는 10하고 30을 더하니까 4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가치는 180. 더 좋아졌네요. 그리고 또 다르게 생각해 보니까 최악의 경우 형태로 3번하고 2번을 넣었어요. 3번하고 3번을 넣었더니 50이 무게가 됐고 가치는 220이에요. 더 좋아졌죠? 응? 더 좋아졌죠.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고려를 해가지고 실제 여러분들이 집어넣고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예요? 부분집합의 숫자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승계죠. 그렇죠? 2의 n승계예요. 그래서 2의 n승계를 여러분들이 다 구해서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걸 선택해야 돼요. 그럼 결국은 비고의 2의 n승만큼의 타임 컴플렉스가 필요로 한 경우에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다이나믹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결해 보자 라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프로그램을 갖고 해결을 하는데 다음과 같은 그런 실제 리커시브한 패턴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b, i, w 이러면 실제 아이템 1에서부터 i까지에 대해서 모든 i에 대해서 우리가 maximum weight w를 갖는 그런 솔루션들의 밸류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 b, i, w가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당연히 뭐 여러분들이 i가 0이거나 w가 0이면 무조건 이거는 제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b 0n 0w 이렇게 할 경우에 이 부분 다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야? w가 또 0이 되는 경우에 다 0이 될 겁니다. 이렇게. 오케이? 다 0이 되어 있어요. 자,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wi가 w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는 b, i, i-1, w가 결국 b의 i, w가 된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최대의 웨이트가 w가 됐기 때문에 이 최대 웨이트보다 더 큰 경우는 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i번체를 우리가 고려했을지라도 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무조건 0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실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보세요. 지금 이제 무게하고 가치를 우리가 각각의 아이템 5개에 대해서 이렇게 3,2, 그 다음에 4,3, 그 다음에 2,2, 그 다음에 5,4, 그 다음에 1,2 이렇게 집어넣었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여러분들이 보면 무게가 3이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W1이라는 놈이 3이기 때문에 3이 그러니까 3 여기 이게 3이 되는 거죠. 3이 W가 지금 보시면 1이 되거나 2가 되거나 이러면 1,1은 분명히 3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B의 0, 1, 2가 그대로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0, 1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형태를 보시면 i가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w가 wi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전 거하고 그 다음에 가치를 부여했을 때 즉 vi 즉 들어갔을 경우에 데이터가 들어갈 경우에 가치가 더 얼마나 높은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서 가치가 높으면 그놈이 선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B에 2라고 3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오케이? 자, 이걸 보면은 B에 0에 3 하고요. 0에 3이죠. 그 다음에 B에 0에 뭐예요? 현재 3이니까 3 빼기 3은 0이잖아요. 이놈하고 가치를 따지는 거죠. 가치가 뭐예요? 2죠. 그러니까 요놈은 0, 3은 지금 뭐가 나왔어요? 3이 0이죠. 가치도 0이니까. 그러면 0하고 2 중에 가치가 더 높은 게 뭐예요? 2잖아요. 그러니까 2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실제로 데이터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도 다 구해보면 이렇게 2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을 밟아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계산을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서 이렇게 쭉 구하는 건데,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B의 지금 2인 경우죠. 자, 2, 3이다. 이런 경우는 뭐예요? B, 2, 3. 여기에 의하면 B, 1, 3이죠. 1, 3. 오케이? 1, 3이에요. 1, 3하고 B, 1, 3이 2죠. 그 다음에 B, 1 뭐예요?
실제로 값이 뭐죠? 현재 있는 값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1, 3이니까 W가 3이잖아요. 그럼 3 빼기 2니까 여기 4죠, 4. 그럼 마이너스가 나오잖아요.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안 되는 거죠. 오케이? 0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값들을 체크해서 얻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존재하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웨이트가 4인 경우를 보시면 웨이트가 4인 경우를 한번 볼까요? 웨이트가 4인 경우를 보면 1의 웨이트의 4인 경우 값이 2예요. 그렇죠? 2하고 그 다음에 1의 여러분들이 1의 웨이트가 0인 경우는 0이죠. 그렇죠? 자, 요거를 우리가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B의 2,4는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느냐? 그럼 첫 번째는 요거죠, 요거는 B의 1,4를 구한 거예요. 오케이? 1,4. B의 1,4예요. 자, 그러면 1,4는 몇이에요? 요건 2가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B의 1, 뭐예요? 여기 4죠. W 요놈이 뭐예요? 2는 4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로가 될 겁니다. 제로. 그리고 가치는 V2의 가치는 3이죠. 그렇죠? 3이에요. 그러면 1, 제로는 당연히 0이니까 요놈이 뭐예요? 3이죠. 그럼 어떤 게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3이 더 가치가 있는 거니까 3이 선택이 돼서 여기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오케이. 3이 선택이 돼서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요 M은 이 바뀌는 부분이에요. 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그러면 1이라는 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1이라고 마킹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구하게 되면 그러면 실제로 요 값이 계속 바뀌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면 i가 3일 때, 그 다음에 요 웨이트가 5일 때 값이 이렇게 4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바뀌는 게 없죠. 그 다음에 이쪽이 바뀌는 게 5 이렇게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도 4로 바뀌고 여기도 4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경우는 전부 1로 이렇게 마킹이 될 거고요. 바뀌지 않는 경우는 그대로 0으로 마킹이 된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 값으로 마킹이 된다. 이렇게 알 수 있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계산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형태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인을 하나하나씩 채워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B에 대해서는 이 가치를 저장하고 있는 형태고요. M은 뭐냐? 그러면 변화된 경우에 대해서 마킹이 되어 있는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리즘으로 구현을 하게 되면 for j = 0에서 w까지 그 다음에 do b 0, 0, j는 전부 0으로 놓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i, 0도 전부 0으로 놓습니다. 그래서 i를 1부터 n까지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j는 1부터 라지 w까지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하나하나씩 증가되는 형태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wi라는 놈이 j보다 더 작으면 우리가 요 값을 비교를 합니다. 요 값하고 요 값하고 비교를 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 값이 크면 그렇죠? 요 값이 크면 우리가 이 bij를 요 값으로 바꿔주고 mi, j는 1로 세팅을 해주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값이 옮겨지고요. mi, j는 0이 되고 오케이? 만약에 wi가 j보다 큰 경우는 당연히 이전 값을 그대로 가져다 놓고 mij는 0으로 세팅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과정들을 앞에 설명했던 그 절차대로 알고리즘을 돌려보면 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해당되는 결과들은 B는 이렇게 얻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M은 이제 이렇게 얻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굳이 다시 반복해서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이 부분을 이제 알고리즘으로 구현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J가 1에서부터 W까지 반복될 거고 그 다음에 I는 1에서부터 N까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 전체에 대한 컴플렉시티는 B고의 N 곱하기 라지 W가 될 것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임플리멘테이션을 해보도록 하고 제가 이제 숙제를 이제 낼 겁니다. 숙제는 여러분들이 다이나믹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옵티멀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구하는 알고리즘, 그 다음에 제로운 냅색 프로블럼을 풀어가는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수업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구현을 해보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실제로 제로운 냅색을 풀고 나서 우리가 이제 해당되는 그런 아이템을 뭘 넣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결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걸 결정하기 위한 알고리즘이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까 구했던 M이라는 그런 자료 구조를 그대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M이라는 자료 구조를 이용하고 그 M의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디스플레이하는 디스플레이 냅색 I, J를 이제 호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I가 0이거나 J가 0이면 이제 리턴을 바로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if I, J가 1이면 그러면 I를 이제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다시 디스플레이 랩색 해서 I, J 그 다음에 J-WI라는 것을 호출을 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만약에 0이면 바로 여러분들이 I-1, J를 호출합니다. 자, 여기에 구해진 거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이 결과를 호출할 때는 I는 이제 처음에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J가 최종 N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이제 5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5가 호출이 될 겁니다. 1,5가 호출이 될 거니까 자, 1,5가 호출이 되는 걸 한번 보세요. 그러면 1,5로 갔어요. 그러면 M 1,5는 뭐예요? 1,5는 1이죠. 그죠? 1이죠. 그러니까 아이템 I를 호출을 하는 겁니다. 출력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과를 출력을 해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하나를 줄였어요. 그러면 I가 뭐죠? sorry. 여기 I가 5가 되고요. 5가 되고 이 J는 뭐야? 5가 되겠죠. 최대값이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I는 이제 처음에 N이 될 거고요. 죄송하죠. I가 N이 될 거고 이 J는 W가 될 거예요. 라지 W가 될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했죠. 그래서 5가 되고 여기는 이제 실제로 J도 5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5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I는 이제 뭘로 줄어요? 4로 줄 거고요. 그 다음에 J는 지금 5에서 이 5의 웨이트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이 4로 줄 겁니다. 오케이? 4,4로 줄어서 호출이 될 겁니다. 그럼 4,4로 갔더니 M이 뭐예요? 4,4로 갔더니 여기인데 M이 0이 됐잖아요. 0이 되니까 바로 뭐야? 3, 다시 4를 호출하게 되는 거죠. 3,4를 호출하니까 가봤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M이 0이죠. 그렇죠? M이 0이니까 2,4를 호출할 겁니다. 오케이? 2,4를 호출했어요. 갔어요. 갔더니 1이죠? 오케이. 1이에요. 1이에요. 그러면 1이면 당연히 이 아이템을 출력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아이템을 출력했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이제 출력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 값이 이제 1로 바뀔 거고, 그 다음에 이 값은 뭐로 바뀌어요? 여기 보면 웨이트가 4죠. 웨이트가 4잖아요. 그러니까 4 빼기 4 하면 0이 되는 거죠. 오케이? 0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쭉 와서 보면 i가 0 또는 j가 0이면 리턴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리턴 하니까 끝 하니까 결국은 2번하고 5번이 이렇게 배낭에 들어가는 게 가장 최적의 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됐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옵티멀 바이너리 서치 트리하고 제로원 냅색 프로블럼을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바이너리 서치 트리나 옵티멀 바이너리 서치 트리나 그다음에 제로원 냅색을 우리가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램으로 이용해서 해결했던 것을 배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배웠던 전체적인 것들을 요약해 보면 벨만 포드 알고리즘은 이제 싱글 소스 shortest path 프로블럼을 다이내믹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제시를 했고요. 만약에 그래프의 정점의 개수가 n이고 엣지의 개수가 m이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실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네거티브 사이클을 가지고 있지 않을 시는 비고의 n 곱하기 m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형태의 알고리즘이 제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1번하고 같은 조건 하에서 약간 다른 recurrence relation을 통해서 all pairs shortest path 문제를 우리가 다이나믹 프로그램을 통해서 비고의 n의 3승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플로이드 마샬 알고리즘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두 개의 알고리즘을 다 구현을 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숙제니까 뭐 당연히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옵티멀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우리가 실제 오프라인 패턴으로 뭐 인서션 딜리션을 고려를 안 한다라는 가정 하에서 다이나믹 프로그램을 통해서 비고의 n 3승짜리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소개를 했고요. 당연히 테이블을 우리가 대각선 방향으로 위로 채워가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로원 냅색 문제를 역시 다이나믹 프로그램을 통해서 풀었고, 컴플렉스는 비고의 n 라지 w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다이나믹 프로그램들을 공부를 하게 됐고, 많은 문제들을 이런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기법을 이용해서 지금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기본 원리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당연히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옵티멀 바이너리 서치 트리하고 제로원 냅색을 여러분들이 구현해보는 게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숙제를 잘 하시고 여러분들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마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3주에 걸쳐서 우리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기법을 배우게 됐는데 결국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알고리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알고리즘들을 배우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새로운 문제들이 접했을 때 이 문제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기법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경우는 지체 없이 다이나믹 프로그램의 리커시브 릴레이션을 만드시고 그걸 통해서 이 알고리즘을 디자인하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 꼭 잘 이렇게 구현하는 습관을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임플리멘테이션을 잘 해보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